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되게 뚱한 표정이 매력인 친구인데 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민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새 제가 자주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일본 알바에 관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준비했냐면 일본 알바 how to 5가지 Q&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우선 이런 알바 관련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한 이유랄까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알만한 아주 유명한 알바몬이었습니다. 알바몬. 자,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알바를 했었는데 뭐 돈이 궁했냐? 맞아요. 돈이 궁했어요. 돈이 왜 궁했냐면 제가 일본에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냐면 아웃도어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도어다 보니까 이제 산도 타고 뭐 진짜 그 강 이렇게 보트 타는 그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용돈이 부족한데 내가 놀자고, 어쨌든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놀자고 돈 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알바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민쌤이 지금까지 한 알바에 대해서 몇 가지 했냐면은 좀 쭉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최장이 첫 번째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어 과외 알바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분께 한국어를 가르쳐드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기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에서 이제 알바 근무를 했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뭔가 좀 가르치는 계열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임상심리학 전공이고 그쪽으로 진로를 원래 생각했었다 보니까 병원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바라기보다는 뭔가 실습 겸 근무, 뭔가 이렇게 돈을 받는 실습을 했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스타벅스가 아닌 개인이 경영하는 카페에서도 알바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여섯 번째로는 지하철 알바를 했어요. 이건 되게 특이한데 지하철 알바는 뭐냐면은 지하철 점검하는 알바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동아리에 들어왔던, 저희 동아리생들이 했던 알바인데 저희 동아리가 이제 아무래도 아웃도어다 보니까 다들 체력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아리한테 믿고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급이 하루 만행,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 학생이 쥐기엔 굉장히 큰 돈인데 일하는 시간은 단 3시간 정도였고 다만 이제 막차가 끊긴 시간부터 이제 첫 차가 뜰 때까지, 그래서 막차가 끊긴 시간에 2~3시간 점검을 한 다음에 카페에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때우고 첫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런 알바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친구 대타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바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일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8번째 맞아요? 8번째로 정말 많이 했던 알바가 일본 식당, 일식집, 되게 고급 음식점이었어요. 카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본 음식점이었는데 교토에 오반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카운터에 음식을 쭉 내놓으시면은 마스터가 이제 요리사분께서 내놓으시면 그거를 이제 손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뷔페 같은 식당인데 되게 어쨌든 그런 아르바이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음식점이다 보니까 일본의 유명 정치인분들도 오셔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고 어쨌든 저는 알바를 정말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알바를 통해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일본에 가면 알바는 꼭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매번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본 아르바이트에 관한 영상을 오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바 얘기 하민쌤이랑 한번 시작해봅시다. 매번 촬영 시작하고 나서 머리를 묶고 오는데 머리가
약간 거지존에 돌입하다 보니까 좀 거추장스러워가지고 그냥 풀고 할까 하다가 매번 좀 화면에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서.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바로 7가지 질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서를 목차를 좀 천천히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알바 외국인도 뽑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종류의 알바가 있나요?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에서 알바하는 거 많이 힘든가요?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고, 네 번째는 좀 현실적인,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취준이나 뭔가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는 질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일본에서 알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7가지 질문이 아니고 6가지 질문이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6가지예요, 6가지. 자, 6가지, 6번째 질문은 왜 하민쌤 그렇게 알바 막 추천해? 왜 그렇게 알바 하라 그래? 라는 그런 질문으로 6가지. 자, 그러면 6가지 질문에 대해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자, 일본에서 알바생 외국인도 뽑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뽑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분들 알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우리 이제 입국관리국에 갈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입국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되는 일이, 서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일본 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류 자격이 유학이면 뭐 유학, 뭐 일이면은 뭐 일, 뭐 이런 식으로 재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로 가신 분들은 어차피 뭐 일하러 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학으로 가신 분들을 이제 한해서 얘기를 드리면, 자격의 활동, 재류 자격의 활동 확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막상 입국관리국에 가서 해보면 별게 되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장을 하나, 여러분의 재료카드라는 걸 발급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외국인들의. 근데 그 증에다가 뒤편에 도장을 하나 쾅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도장에서 이제 거기서 인정받은 기한 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다만 이제 아르바이트 가능한 업종이 조금 한정됩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미즈쇼바이죠. 미즈쇼바이라고 해가지고 유흥업 같은 것들은 할 수 없는데, 유학생분들 뭐 유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뭐 양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을 뽑냐라는 질문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치킨집의 시노쿠보라는 한인타운이 있는 시노쿠보 지역에서 치킨집 점장님까지 하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서 못 뽑는다, 시노쿠보 쪽은. 한국인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류 붐 같은 게 굉장히 불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인 알바생이 있다라는 것이 큰 그 가게만의 메리트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시노쿠보가 완전히 도심이거든요. 신주쿠랑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은 일본말이 좀 서툴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로 제가 했었던 알바들 같은 그런 이제 조금 뭐 메이저라고 하면 좀 그렇다. 시노쿠보도 충분히 메이저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체인점이라든지 뭐 동네 식당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본어를 잘해야 돼요. 말이 좀 소통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면접 같은 것들을 보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어 회화 실력을, 스킬을 좀 키워놓고 하면 알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유학생들한테 우선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건너가시면 한 1년은 알바보다는 학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은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추 적응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바 시장에 뛰어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르바이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일단은 우선은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건 요식업입니다. 뭐 서빙이라든지 주방 알바도 좀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카페 이런 것도 다 요식업에 포함이 되죠. 저도 카페 알바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요식업 알바 되게 재밌어요.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빼먹었는데 요식업에 들어가나 이것도? 편의점이죠. 편의점 알바. 편도리, 편순이들 일본에도 굉장히 많고 많이 실제로 알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어페럴, 아빠레르라 그래가지고 옷가게입니다. 의상을 다루는 가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유니클로, 무인양품 이런 것도 요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잡화, 문구, 뭐 이런 다이소 같은 생활용품점 같은 거 있죠? 그런 쪽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네 번째는 뭐 과외, 학원 이런 쪽이죠. 근데 사실은 과외나 학원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어 가르치는 일 아니면 구하기 힘들 거예요. 학원 쪽에서는 일본에서 일본 정통 입시를 한 사람을 학생으로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다. 한국어 학원이나 한국에 있는 일본 유학 학원 같은 데서는 좀 뭐 알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사로 막 활동하기는 그렇게,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교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하고 좀 학교 그게 시스템이 달라서 조교 제도 같은 거는 대학생이 돈을 받고 조교를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저도 이것도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학원생 정도가 돼야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들 정보가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정말 많은 일본의 상업시설들에서 알바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그 사이트 찾으셔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알바를 고르셔서 면접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일본에서 알바하는 거 힘들어?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해주신 분 귀여운 것 같아요. 일본에서 알바하는 거는 일단은 한국에서 알바하는 거랑 어떨려나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저는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세격급여라 그래가지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또 일본의 서비스업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뭔가 좀 애교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이제 사람 대하는 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재밌어서 저한테는 메리트였던 것 같지만 이제 힘들었던 건 좀 외울 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메뉴도 계속 나오고 신상 계속 나오고 MD 같은 거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 외우고, 근데 스타벅스는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거 외울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시급이 발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유니클로는 진짜 힘들다고 들었어요. 체력 싸움이래요. 체력 좋은 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거기는 막 진짜 아침에는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갑질이라던가 좀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 나쁜 일 당할까봐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그 알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선배들이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신입한테 막 구박을 한다든가 뭐 못되게 군다든가 이런 얘기는 오히려 한국에서도 들어봤지 일본에서는 저는 오히려 뭔가 알바를 하면 친구 사귀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아직까지도 알바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알바가 힘들까? 라는 부분은 물론 사바사 케바케이기도 하지만 뭔가 힘든 점보다 없는 점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이나 미래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당연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그 아르바이트가 몇 종류가 있어요. 취직할 때 되게 유리하다라고 했던 게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랑 유니클로인데요. 여기서는 직원들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면 뭔가 얘네가 되게 그 접객이라든가 어떤 서비스업 쪽에 있어서 혹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능력치가 좀 어느 정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선호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이게 엄청난 경력이 되냐면은
그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일한 사람이 스타벅스에 취직하는 게 아닌 이상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일본에서 들었던 어떤 선배 썰이 하나 있어요.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동아리나 이런 과외 활동을 많이 못하고 정말 알바로 대학생활 4년을 보냈던 그런 여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알바래. 취직할 때 이제 취준 슈우카츠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3학년 때 일본 분이었는데 이제 슈우카츠에서 면접관이 되게 치사하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선배한테 너는 알바만 4년 내내 했는데 뭐 이렇게 내세울 거 뭐 없니? 뭐 이렇게 되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그 언니가 좀 상처를 받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뭔가 약간 압박 면접에 일부러 그렇게 던져본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질문에 자기는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4년 내내 했다. 하지만 자기처럼 이렇게 인생을 걸고 알바를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하고 면접을 마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끝나고 그 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망했다. 내가 면접관한테 화를 냈구나.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러면서 길에서 막 울면서 집에 갔대요. 막 엉엉 울면서. 그런데 결과가 어땠게요? 그 언니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4년 내내 하느라고 내가 뭐 다른 거 재밌는 활동 못하고 이런 게 취준에 뭔가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바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 질문은 알바 그러면 다 좋아. 그래, 좋아. 알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알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사이트를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알바몬이라든지 뭐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알바나 취준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들 구직 사이트가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직 사이트들을 이제 찾아보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바이토르라든지 이게 딱 생각이 바이토르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 왜 바이토르밖에 생각이 안 나지? 제가 자막으로 좀 띄울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조건이 맞는 회사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지원을 혹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트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스타벅스 공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홈에 들어가야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스타벅스는 제가 재밌었던 거는 제 친구 스벅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홈에서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그 매장에 덥석 전화를 해가지고 나 여기서 너무너무 일하고 싶다. 면접 한번 봐줄 수 없느냐 라고 전화를 해서 면접을 본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공고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찾아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서류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면 서류 지원을 하게 되고 만약에 바로 전화 주세요 라는 회사면은 바로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전화하는 것부터가 면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 가게에 매장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알바생이 받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인사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프레이즈, 문구가 뭐냐면 오이소가시 토코로 스미마셍입니다. 자, 전화를 하셨으면 먼저 오이소가시 토코로 스미마셍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와타쿠시 아르바이토의募集広告を見てご連絡差し上げました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쁘신데 자, 매장이 막 한창 바빠. 여러분들이 알바생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근데 막 전화가 와. 그래서 막 알바를 하겠대. 그냥 덥석 알바하겠다 이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뭔가 너 바쁜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중하게 먼저 코토와리라고 하는데 정중하게 먼저 제가 바쁘신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참 일본스럽죠. 이런 예의라든지 이런 뭔가 이렇게 예의 범절을 잘 따져서 정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테네니 여기서부터가 바로 면접입니다. 그래서 오이소가시 토코로 스미마센, 私何々と申しますがアルバイトの募集広告を見てご連絡差し上げました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경어 사용을 잘할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만 말하면 먹고 들어가는,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아, 소데스까 이러면서 점장님을 바꿔주시겠다고 아마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윗분이죠. 책임자분을 뭐 그러면 단토 노모노 오요비 시마스노데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라고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이 와카리마시타 이런 다음에 점장님 바꿔주시면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다시 하면서 아르바이토노 모슈 코코고 밑에 고렌라크 사시아게마시타 이러면 이제 전화로 상의를 하는 거죠. 너 언제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은 それではじゃあ面接の日程を決めたいと思いますがいつよろしいでしょうか?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면접 날짜를 정하고 싶은데 너가 가능한 날짜 있냐? 뭐 아니면 이날 괜찮은데 너 가능하냐? 이렇게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정해서 면접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력서를 지참하셔야겠죠. 이력서도 깔끔하게 잘 쓰셔야 돼요. 글씨 예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알바하셨던 경험이 있더라면 그 경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면 요식업 이렇게 관련 경력을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딸 수 있고요. 또 알바 면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얼마나 여기서 성실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면접이 일본 면접은 거의 뭐 취준 면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제대로 하셔야 되는 면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민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 정도로 일단 간결하게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 와. 자, 그러면 제가 6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민쌤은 그러면 그렇게 알바를 추천하는 거야? 자, 알바를 저는 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당연히 제가 열심히 가르친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학생들한테 뭐 이상한 걸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이유가 있고 너무 제가 경험상 좋았으니까 시키는 건데 당연히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유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뭐 부모님이 다 지원해주고 솔직히 돈적으로 뭐 별 문제 없어. 근데 왜 알바 자꾸 하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벌어본 돈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학생이어도 내가 내 손으로 이런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저는 사회에 나가서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의 능력, 나의 노동의 시간, 내 고생의 시간을 인정받았다. 그 시간을 어떤 보수로서 인정받았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자신감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영상에서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알바를 하면 자신감이 생겨.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이도저도 아닌 설명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내가 알바를 해서 그 시간을 보수로서 인정받아서 뭔가 월급을 받아봤을 때 그 기분은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으로, 이거는 심리학 용어인데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열심히 살았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취준할 때도 자신감 있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회사에 어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꼭 취준이 아니고 내가 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한다거나 혹은 정말 뭐 막말로 내가 시집을 가서 주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주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파워가 다르겠죠. 에너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알바를 꼭 해보면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해보면 꼭 값진 경험, 값진 배움, 그리고 더 뭔가 성장하고 더 멋있어진 나 자신을 만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일본어가 정말 많이 늡니다. 저는 사실 일본어의 경어 표현 같은 거는 알바를 통해서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뭐 어떤 흥미? 관심이 있다면, 의욕이 있다면 한번 꼭 도전해보셔도 좋을 법한 것이 일본에서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맞다네.